네, 시장이 따끈따끈합니다. 네, 녹색이 조금 옅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7만 6천 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고 이더리움은 3천 달러. 와, 어질어질하죠. 정말 이더리움의 몬스터 랠리 이런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더리움이 원래 한번 움직이면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도 진짜 스멀스멀 엄청 이게 약간 강력한 엔진을 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제 그런 게 시작됐나? 뭐 약간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나도 200달러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에이다가 좀 눈에 띄어요. 에이다야말로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심정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에이다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급에서 이런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말 연시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정말 기대가 조금 되는 그런 흐름이죠. 알트 대장이 일단 선명하게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의 문이 열리고 이걸 계기로 이른바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런 전폭적인 반등세는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지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했던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건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번 반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총 사이즈에서 넘어섰습니다. 저 위에 보니까 마스터카드, 코스트코, 홈디포 그리고 밑에 지금 이더리움이 자리하고 있고 이더리움 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뭔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1억 달러 이상 자금 유입이 됐다. 그 결과 비트코인 대비 12% 반등세를 선보였다. 공급 충격은 이더리움이 더 심하고 이더리움이 마침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더 BTC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눌렸나. 그런데 며칠 사이에 지금 확 하고 저항선을 뚫어낸 모습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솔라나 3데이 차트 작년 초 상황이고 오른쪽이 이더리움 지금 원데이 데일리 차트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째 약간 솔라나가 작년 연말 연시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줬잖아요. 마치 이더리움도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서 5,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 비교입니다. 솔라나가 진짜 엄청났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이더리움 역시 이런 솔라나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센의 에드워드 윌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수가 있다. 암호화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초기에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더리움은 주목해야 될 흥미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당연한 넥스트 스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SEC 위원장 바뀌고 나서 아마 지금 암호화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관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해 달라고 추가시키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대비 인기가 없었던 게 스테이킹 이슈가 빠져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지금 뭐 스테이킹 이자 자체도 이더리움이 너무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별론데 ETF에 뭐 굳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 있었는데 스테이킹 기능이 ETF에 추가가 된다라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현물 ETF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과 더불어서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소득, 추가 수익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될 흥미로운 자산이 될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적지 않은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트들 얘기를 좀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4시간 동안 수익률 높은 거 순으로 필터링을 한 거거든요. 코인마켓캡에서. 크로노스 뭔데 막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간 40% 넘게 반등했더라고요. 폴리곤 이번에 사실 대선 과정에서 폴리마켓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상대적으로 폴리마켓이 돌아가고 있는 폴리곤 네트워크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현물 시세 측면에서 그랬었는데 대선 이후에 뭐 이번 주에만 주간 상승률이 지금 20%를 돌파했으니까 폴리곤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체인링크, 아발란체, 카르다노 주간 상승률이 이렇게 체인링크 18%, 카르다노 20%, 아발란체 15%, 이 정도 반등세가 남아줬다라는 거. 지금 준 메이저급에서 그러니까 메이저와 준 메이저를 약간 함께 연결짓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잘 움직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특히나 체인링크 아발란체는 일단 또 이 테마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나머지들 보면 헤데라도 약간 꿈틀하기 시작했고 폴카닷이 엄청 눌렸었더라고요. 그래서 폴카닷도 조금 반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데 폴카닷도 주간 9.4%, 도치코인은 한 주 내내 폭등하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0.19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다. 굉장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사실 테마별로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왼쪽은 지금 AI 테마를 코인마켓캡에서 AI 테마를 분류를 한 겁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주간 7%대가 나와줬고 ICP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에서는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 패치가 변신합체 이후에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반등 가능성, 렌더, 인젝티브. 사실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테마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레이어 1 프로젝트로서 상당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타도 살짝 반등세가 나와줘서 전반적으로 알트들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구나라는 거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고, 오른쪽 어쩌면 이번 사이클부터 앞으로 여러 사이클에 걸쳐서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 테마 종목들입니다. 지금 테마 대장이 아발란체랑 체인링크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와 드디어 움직여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비체인은 뭐 시장의 평가는 끝난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이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온도, 블랙록, 비들, 초기 7개 투자자 가운데 한 곳 온도 파이낸스의 그 온도가 아직 제대로 움직여준 것 같진 않은데 이번 사이클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 연관 종목으로서 온도도 이렇게 한 번씩 바라보시는 것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테마 중에 디핀 테마가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물리 플랫폼 디핀.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가 클라우딩 시스템이잖아요. 클라우딩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을 해서 탈중앙화 시킨다라면 얼마나 또 이게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지금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탈중앙화 시킨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클라우딩, 자료 보관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파일코인이잖아요. 파일코인, 비트텐서, 렌더 같은 경우에도 장난 아니죠. 렌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시세가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 조바심을 조금 느끼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돼버렸긴 했는데,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긴 8개월의 비트코인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좀 돼버린 모습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렌더가 구현하고 있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잖아요. 렌더링. 그 블록체인화의 이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핀 테마에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제 의미 있는 블록체인 혁신을 이 세상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씨앗을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핀 테마도 한 번씩 어떤 종목들이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고, 흐름 어떤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떤지 관심 있는 분들은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밈코인이요. 밈코인들 정리해 놓은 건데, 사실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서브컬처의 느낌으로 하나의 테마로서 자리를 잡아버렸죠. 이번에 대선 테마주가 돼버린 어쩌다 보니 도치코인 엄청난 반등세 보여줬고, 여기 지금 페페, 봉크, 플로키 등등 이런 여러 이름도 모르는 종목들도 저는 있는데, 이런 밈코인들이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이 자체가 평가를 했을 때 조금 안 좋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밈코인들이 활기를 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알트코인 시가총액 전체를 단방에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또 밈코인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들도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진짜 페페도 대장이 돼버렸고, 도그 이팻, 와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웃음 나옵니다. 전체 시총 랭킹 40위, 지금 밈코인 테마에서 4위, 봉크 54위. 어질어질하죠. 지금 밈코인이라고 얕봤다가 진짜 내 인생이 밈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급격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즘 밈코인 시장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전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너무 많은 수천 수만 개의 밈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나도 벼락부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다가는 벼락 거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밈코인 테마를 접하시더라도 이 대장급들 위주로, 이 테마 속 대장들 위주로 가셔야지,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세 조종이 펼쳐지는 그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거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밈코인 접근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요즘 잘 나가는 대장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테마가 밈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고 솔라나 시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에이다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능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기에 지금보다 더 흥미로운 시기는 없다. 이렇게 포모를 자극시키기 위한 멘트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블렛은 체인링크에 대해서 주간 차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고래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가격과 RSI 모두 돌파가 발생했다. 1차 목표 28달러, 2차 목표 59달러, 3차 목표 102달러, 이렇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연시, 이때 참 좋았었는데, 이런 흐름이 한 번 또 이렇게 나와주면 체인링크 50달러 이런 걸 또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이가 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설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체인링크, 일단 차트 흐름도 차트 흐름이지만 체인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 이게 또 간단치 않다라는 거. 최근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위프트가 뭘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 이미 스위프트가 또 체인링크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 이런 것들도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인젝티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데이 차트인데 불플래그 상단 돌파에 성공을 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말까지 뭐 66달러 정도 갈 것 같은데 라고 굉장히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항 맞고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전제를 깔고 바라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차트는 에이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간 차트 하락수역이 상단 돌파를 완료했다. 60에서 70% 상승파가 예상된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에 3달러에 문을 한번 열고 지금 거의 바닥을 기다가 90% 폭락하고 반등이 나와준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 일단 에이다도 알트 대장급이기 때문에 대장들이 잘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폴카닷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눌렸죠. 폴카닷도. 그런데 지금 살짝 상단 저항 돌파가 나와주면서 4.8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인데 폴카닷도 이 오랜 시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수 있는데 좀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쫙쫙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야 뭐 지금 워낙 잘 가고 있어서 그런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엄청 폭등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요만큼 오른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올랐네? 이만큼 갈 건데 라는 얘기를 지금 크립토 타이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1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또 관전 포인트인데 이 양반은 지금 1459달러를 이렇게 딱 떡하니 표시를 해놓으면서 자석이 달라붙어 있대요. 자석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알트 시즌을 한번 확 하고 만들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SEC 위원장 교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 우악스러운 사람이 지금 시장을 눌러왔기 때문에 일단 갈리긴 갈릴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리처드 팔리라는 사람을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들었는데 기업 금융 그리고 인수합병 분야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꽤 그래도 이름을 좀 날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트럼프와 어떤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입장도 알려진 게 없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비트코인 대통령으로서 표방하고 있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을 구현할 그런 인물로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하마평 리스트 외에 이렇게 다른 인물들도 지금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좀 빨리 좀 교체되면 좋겠다라는 거, SEC 위원장 교체되면 알트코인들은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겠죠. 뭐 댄 갤러거, 지안 카를로, 헤스터 피어스, 마크 우에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까지 논의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누가 돼도 땡큐일 것 같고 뭐 앞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등판한 리처드 팔리라는 사람이 돼도 뭐 트럼프 뜻을 거스르면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SEC의 스탠스와는 정반대 스탠스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XRP SEC 위원장이 갈리게 되면 리플 소송이 자연스럽게 취하가 되거나 아니면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임팩트가 한번 나오면 뭐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여긴 지금 뭐 30달러 이렇게 33.2195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한 5달러에서 10달러까지만 또 소송 리스크 없애고 기념 랠리 한번 하자, 뭐 이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XRP에게 있어서도
직접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EC 위원장 이슈는 좀 하루빨리 갈래가 조금 터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XRP 2months 차트예요. 2개월짜리 차트인데 XRP 엄청난 가속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선거 때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 이후의 폭등, 선거 이후의 폭등. 그런데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는 항상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해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와 또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게 US 일렉션이라고 하지 않고 반감기 랠리라고 써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꼭 미국 대선과 연결시킬 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이 4년 주기의 이 시기, 근데 삼각형도 또 하필 이렇게 4년에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니까 이 시기 뭐 9달러 정도 이 정도 딱 나와가주면은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감사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 리스크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SEC 리더십이 교체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XRP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개미들이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분하게 소송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조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